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선거 유세차의 불법 주정차 행태 이틀 전 전해드렸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했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했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주체인 지자체와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 인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고 도로갓길 불법 주정차를 아랑곳하지 않았던 각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 선거 유세 현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유세차가 인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공간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통과할 정도입니다. 또 다른 유세 현장. 유세차는 여전히 주정차 금지 표시가 선명한 도로갓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도 위를 걷던 사람들은 선거 유세차를 피해 돌아서 지나가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보행자들이 마음 편히 지나야 할 인도에서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 후보들의 선거 유세차는 정당 구분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할 주체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그런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인력이 부족해 선제적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고 경찰은 정치적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유세차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단속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요청해도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건 각 후보 측에 연락해 협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단속도 해야죠. 그건. 아무리 선거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 할 단속 없이 불법 주정차 특혜가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선거철마다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강원도에는 18개 시군 193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있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고 투표 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 전국이 선거 열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기본권은 과도하게 제한당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교사와 공무원들인데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이 전국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현재 참정권 이외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합니다. 정당 가입은 물론 후원금도 낼 수 없고 후보의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등 때문입니다. 정당 가입, 정당 후원, 근무 시간 외에 정치활동 등 모든 것들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SNS에 정치 기사를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다 징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NS에 좋아요, 하트 이런 거 누르는 것도 불법이 되고 금지가 되고 있고요. 정당 가입 가능 나이는 현재 만 16살. 정치 못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교사가 이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무원, 특히 교사의 경우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적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공론장에 올릴 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올해 의대 정시 합격자의 출신 고교를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도내 고교 출신은 6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합격자의 0.5% 수준으로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은 충북과 함께 합격자 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정시 합격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491명입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전국의 공보이들의 대형병원 파견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파견된 공보인은 모두 34명으로 파견 시작 기간에 따라 늦으면 이달 말까지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중 강원도 공보이 83명이 전역을 하게 되며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진료 중단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원주 지역의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들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위한 여론 조작에 동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원주시장 비서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시장 비서실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시장님 페이스글 기사글에 좋아요가 부족하다는 비서실 전화가 왔다. 원주의 한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대표가 올린 글입니다. 이 참가자는 특정 기사를 두고 시장 관련 댓글에 좋아요나 홍보글 작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어떤 기사에는 욕을 해도 된다고 제안합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는 맞불 지지 모임 참가를 독려하면서 회사 로고가 적히지 않은 복장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 소속이었다 퇴사한 일부 라이더들이 이 같은 단톡방 화면을 공개하며 아카데미 철거 강행을 위한 여론 조작에 동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여론 조작을 지시한 업체 대표는 원주시장 비서관의 친구라며 이 같은 여론 조작의 배후에 시장 비서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세척 같은 원주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른바 라이더 처우 개선 정책도 시행될 것이란 기대를 심어줬기에 조작에 참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시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라이더들의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현혹된 말로 저희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죠.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아카데미가 철거된 데 대해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고 아카데미 보존 활동단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원주시청 비서실에서 그 여론 조작에 개입을 한 사실이 되니까 그거는 진상을 어쨌든 규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도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서실의 지시를 라이더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에 뜻을 같이 한 임원들과 대화했을 뿐 지시한 건 아니라면서 모 비서관과 친구인 건 사실이지만 비서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가 움직이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원주시장 비서실도 사실 무근일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원주시장과 비서실 관계자가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한 업무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시장과 비서실이 댓글 작성에 동원된 라이더들에게 업추비로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 농골담길은 아름다운 벽화와 풍광으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아 낡고 노후한 공가들이 골칫거리입니다. 동해시가 대책을 찾고 있지만 개인 사유지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묵호 등대로 오르는 골목길마다 알록달록 벽화로 물들인 곳들이 반겨줍니다. 옛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고 동해의 절경도 조망할 수 있어 동해 지역의 최고 관광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걷다 보면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아 방치된 집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벽과 문은 부서져 있고 지붕도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듯합니다. 일부 주택에는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아름답고 친숙한 벽화와 동해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동해시 묵호동 농골담길 안에 공가 20여 채가 방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해 농골담길 곳곳에 이처럼 공가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있어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레트로 관광이 인기를 끌며 마을이 활력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된 공가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불 날 때요. 원래는 빈지들이 있으니까 불 때 겁나더라고요. 예, 사람 없으니까 이거 송사하는 사람 없어요. 집에 가면 실이 벙벙이요. 동해시가 공가를 사들여 리모델링하거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마을 경관 가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개동은 철거를 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화단을 조성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고요. 또 두개동은 지금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지만 주인을 찾기 힘든 개인 공가의 경우 동해시가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처분하기가 힘들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정당 차원에서도 상대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혜란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했다가 돌연 취소했다며 언론에 대하는 김혜란 후보의 가볍고 즉흥적인 결정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허영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에 대해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라며 국민을 무지의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피롱 후보와 국민의힘의 유상범 후보도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 후보는 어제 홍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유 후보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허 후보의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올가을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유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 엑스포 개최지로 순천을 선정하면서 10월과 11월 사이 3일 동안 춘천 송합스포츠타운 에어돔 구장에서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 박람회와 균형발전 박람회가 통합돼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입니다. 춘천시는 부산에서 열린 첫 엑스포에 5만 3천 명이 방문했고 32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시내 곳곳에 벚꽃이 개화한 가운데 원주청과 휴양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태장 이동 벚꽃추진위원회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흥양천 일대에서 초대 가수 공연과 댄스 공연, 야시장, 프리마켓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벚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원주시도 주말 이틀 동안 원주천 병영교에서 관설 경로당 구간 3곳에서 오후 버스킹 공연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선보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알파인 플라자가 봄을 맞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정성군은 지난해 말 동계올림픽 유산을 전시했던 알파인 플라자에 정선 출신의 스노보드 선수 이상호 전시관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념품을 추가했습니다. 이상호 전시관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수상했던 은메달과 개인 소장 스노보드, 부츠 등이 전시됐으며 각종 메달과 트로피를 통해 이상호 선수의 일대기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